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도 계속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데요. 수급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나영호입니다. 네, 오늘 수급 한 줄 설명해 주세요. 예, 외국인의 비차익 순매도 증가가 시장 하방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수급 동향 먼저 보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역시 매도, 개인과 기관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 혼자만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매수하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조금 더 외국장 창구에서 매수 물량을 좀 늘리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오늘 총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한 300억가량 매도 흐름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좀 압박하고 있는 시장 하방 쪽으로의 압력을 더욱 가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외국인들은 금융, 보험, 철강, 금속에 대해서 매수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 제조, 전기전자,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서비스, 금융, 보험 업종에서 좀 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기관은 제조, 운송장비, 건설에 대해서는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금융권과 이제 보험 업종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은 계속해서 금융과 보험,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보험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외국계 창구에서는 그동안 금융 보험보다는 이제 다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좀 진행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단기적으로 더 금융업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금융업종 쪽으로 매수가 좀 모아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과 보험에 대해서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네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 자동차와 IT가 아닐까 싶은데요. BOJ 결과에 따라서 또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업종들,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해외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 시장은 그것과는 상당히 디커플링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상관관계가 낮아지면서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 탄력이 둔화되다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는 아직 공격적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BOJ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형주 중심으로 봤을 땐 기본적으로 20일 이평선, 수급선 정도는 살아있는가 그 상단부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일선 회복 전까지는 아무리 좀 저평가되어 있고 저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키맨은 외국인으로 잡으셨는데요. 비차익 순매도의 전환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을 더 아래쪽으로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정강 후약 장세가 벌써 1월 들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월 달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장 어느덧 음봉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 2012년 10월 이후로 최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 본다라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실물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라든가 무엇보다 해외 증시들 계속해서 신고점을 형성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간 상당히 다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왜 해외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하는데 우리 증시는 떨어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이격 차이가 얼마나 더 유지가 될 것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떨어지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왜 강한 단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약간 시각을 다르게 한 부분이지 결과는 왜 이렇게까지 이격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라든가 어떤 연유가 됐던 투자 심리라든가 수급적으로 상방 포지션이 굉장히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본다라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아까 오전장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고 합성 선물을 숏으로 잡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은 일부 매수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에너지는 하방 쪽으로 내리는 움직임이 보여졌는데 오히려 지금 시간이 더 조금 흐르고 나서 제가 아까 원고를 준비할 때보다 1시간가량 지난 상황에서 10시 30분 이후로는 오히려 현물 자체도 매도 오히려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되었던지 간에 실질적으로 뭐 해외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뭐 우리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던지 간에 모든 걸 떠나서 결론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 주체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방 포지션 누적되고 있을 때는 지나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PBR 1.0배 절대적인 저평가 수준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분할 매집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욱 맞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분할 심리가 이렇게 강하게 좀 가중되고 있을 때는 서서히 이렇게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 매집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네요. 오늘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으로 잡을까요? 예, 오늘 오랜만에 좀 전기전자 쪽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울 반도체인데 외국인이 벌써 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좀 상승 추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일봉 단위로 봤을 때는 워낙 시장 눌리는 가운데 강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 LED 시장 관련한 그 성장성이 부각이 됐을 때에 비해선 여전히 상당히 절대적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많이 낮은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 목표 가격은 한 27,000원 전후 이렇게 좀 매집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전 고점권 약간 돌파하는 정도 37,000원 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계속 이렇게 시장 심리가 좀 얼어붙는다라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중형주 이하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이쪽도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5,0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한 차례 손절한 이후에 저점권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급 관심주까지 여기 들어봤습니다. 서울반도체 매수가는 27,000원, 목표가는 37,000원까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고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나우였습니다.